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을 쓰면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칼날을 다시 꺼내들면서 증시도 좀 맥없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한 줄 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시경제 불확실성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관망세가 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거시경제 이슈가 뭐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슈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메인 토픽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얘기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강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 호황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눠볼까 하고, 노보노 디스크와 릴리, 여기서 릴리는 일라이 릴리를 뜻하죠.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시나리오들을 좀 검토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역 전쟁 관련돼서는 뭐 이미 이제 기존의 법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효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무효 판결이 이제 나왔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크게 영향이 많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다만 지금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좀 꺼내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뭐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지금 처음엔 10%를 얘기했다가 네. 15%로 올렸죠. 15%를 올리면서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제 플랜 B를 도입을 했는데, 사실 이 단기 대책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150일에 한해서 이제 좀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연장을 하려면 이제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약간 압박이 좀 될 수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지금 중장기 대책으로는 이제 301조나 232조를 가지고 중국이나 이제 브라질 등을 좀 겨냥을 하고 있고, 또 안보를 명분으로 해서 이 무역법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 전쟁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관세법 338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뭐 조사 의무나 또는 이제 기한의 제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최대 50%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상당하네요. 네, 예. 또 부과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다층적인 관세망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향후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50일에 대한 부과 기간 상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과연 의회 승인을 통과할지 이 부분 특히 중요하고, 150일이라고 한다면 거의 5개월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 5개월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월 말이 있기 때문에 5개월이면 7월 말이거든요. 그럼 중간 선거가 사실은 거의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 부분이 뭐 소송에 휘말리거나 뭐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향후에 과연 얼마나 좀 빠르게 대처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그런 얘기를 또 남겼잖아요. 무역 합의를 계속해서 흔들 경우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그러니까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네. 정말 더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올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예. 다만 이제 법 조항들을 조금 이제 찾아보면 지금 일단은 단기 대책으로 쓴 무역법 122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관세 네. 부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틀 안에서 과연 어떻게 추가적인 확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공화당 안에서도 사실은 좀 반대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중간 선거를 잘 해야만 이번에 이제 상원이나 하원 쪽 의석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화당 자체 안에서도 조금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보면, 저는 이제 추가적인 관세 부과는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또 공표를 바뀔 수도 있는 네, 것 할 같아요.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 관세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의 평가를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중국과 브라질이 뭐 최대 수혜국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관세 위헌 네. 판결에요.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사실 이제 중국과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국가들도 뭐 베트남 이런 국가들도 거의 관세가 40% 50% 가까이 처음에 이제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뭐 지금 10%에서 15%를 올렸지만 네. 15%까지 낮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수혜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제 미리 조금 체결한 국가. 네, 미리 체결한 예. 국가들이 약간은 좀 이런 변수들에 좀 노출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뭐 지금은 어떤 국가가 특정 뭐 수혜를 입고 있다, 뭐 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한다라기보다는 좀 시기상조군요. 네, 조금 네. 전반적으로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언제 마무리가 좀 될지 그리고 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도 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토픽으로 관세 관련 얘기들 체크해 봤고요. 두 번째 토픽으로는 전력 인프라 얘기들을 저희가 나눠볼까 하는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전례 없는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PB님께서도 계속 강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쪽 네. 좀 잘 봐야 된다.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걸로 예상하세요? 사실 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종목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그 안에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이제 최대 이제 과제고요. 그 안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들, 뭐 특히나 이제 GE 버너바나 퀀타 서비스, 뭐 버티브 홀딩스, 뭐 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사상 최대 지금 실적과 또 주가를 지금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 디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기 전에 어떻게 공급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비용과 연관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빨리 짓고 또 얼마나 빨리 전력을 공급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 빅테크나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기존의 이제 수익을 본인들 캐시카우에서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빨리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전력 업계에서는 올해가 전반적으로 그동안 쌓아둔 막대한 이제 수주 잔액이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바뀔 수 있는 한 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뿐만이 아니라 특히 앞으로 3, 4년 정도 계속 이런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랠리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어제만 보더라도 어제 주가가 뭐 다 이제 지수가 빠졌지만 이 전력 오른 기업들이 기업들은 있었죠. 예. 네, 오른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지금 사상 최대치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뭐 3, 4년까지는 조금 길지만 뭐 1, 2년 정도는 충분히 호황을 노릴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뭐 특별히 뭐 어떤 뭐 이런 목석가리라 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이제 GE 버너바나 뭐 버티볼딩스를 이제 가장 네. 선호를 하는데 뭐 그 안에 어떤 이제 섹터를 맡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공급을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독과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네. 앞으로 1, 2년간은 최대한 이런 주가의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가 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간밤에 큰 폭으로 빠졌다라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좀 이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일라일릴리가 떠오르고 노보노디스크는 좀 많이 지고 있는 듯한데 이 악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릴리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분명한 이슈이긴 한데 이제 그 안에서 가장 큰 이제 공룡 이제 두 업체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는 사실 얼마 전부터 일라릴리한테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기업이 지금 유럽에 있고 또 일라릴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이슈에 의해서 좀 일라릴리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카그리세마의 체중 감량 효과가 아무래도 일라릴리의 이 젯바운드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하면서 계속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제 부추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계속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큰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위고비라던가 이런 네. 오젬픽의 특허가 올해 주요 국가들 뭐 중국이나 뭐 인도나 캐나다에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료가 되면 복제약들이 곧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매출도 좀 깎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주가에는 좀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경영진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워낙에 주가 관리를 좀 뭐 안 한다라는 인상을 좀 주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주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이 경영진들이 어떻게 주가 관리를 할지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라이릴리와 노브노디스크 가운데서는 일라이릴리를 조금 더 유명하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기울었다라고 이미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일라이릴리가 지금 $1,000가 넘었기 때문에 또 이제 주가를 좀 낮춰서 지금 $100로 낮추고 또 이제 주식을 많이 이제 부여한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의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라이릴리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라이릴리와 노브노디스크 관련 이슈들 체크해 봤고요. 간밤에 아이렌이 또 많이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장에서 뭐 6% 가까이 뛰어줬는데 특별한 호재가 있었을까요? 네, 아이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비트코인과 연결된 그런 회사라고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물론 매출은 이제 많이 거기서 발생이 되고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MSCI USA라는 신규 인덱스에 편입이 됐고요. 네. 이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막대한 패시브 자금을 좀 밀어넣는 그런 이제 인덱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호재라고 작용을 하고 있고요. 2월 27일부터 장 마감 이후부터 이런 지수 인덱스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대형 기관들이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네. 2월 중순쯤에 발표된 이제 13F에서 지금 캔터 피츠제럴드라는 이 투자은행 쪽에서 아이렌 주식을 약 333만 주를 매입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 아이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기존에 잘 하고 있던 컴퓨팅 사업들을 좀 워낙에 좀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투자 은행들 쪽에서 좀 주가가 최근에 좀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데 많이 한몫을 좀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도 계약을 했는데 올해 추가적인 빅테크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와의 계약이 또 제가 알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조금씩 반등해 나가고 있죠. 이런 구간들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 전력난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네. 블룸 에너지가 또 간밤에 8% 급등했거든요. 네. 블룸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룸 에너지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비용을 가장 지금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뭐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년 가까이 뭐 전력을 뭐 수요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불과 50여일 만에 전력 공급 시스템을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대안이 아니냐라는 이제 부분들이 부상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역대급 수주 잔고가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실적도 거의 이제 서프라이즈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월가에서도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가장 이 전력 쪽 에너지의 업체 안에서도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룸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